지은호는 오랫동안 한 사람을 좋아해왔다. 그 감정은 크게 드러난 적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적도 없었다. 지은호는 늘 그 사람의 곁에 있었지만 결코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 사람은 이지혁이었고 이지혁은 항상 선배였다. 선배라는 이름은 지은호를 보호해 주었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묶어두는 굴레이기도 했다. 지은호는 그 굴레 안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며 살아왔다. 좋아한다는 말 대신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사랑을 바라는 대신 곁에 남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지은호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채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지은호는 결국 결심한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 선다. 망설임은 짧았고 말은 단순했다. 선배, 나 선배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귀요. 그 말은 지은호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언이었다. 그 말 한마디로 지은호는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모든 안전한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만 했다. 이지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지혁은 이미 지은호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고 지은호의 감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지혁은 말한다. 자신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누구와도 인생을 엮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비혼주의자라고 정의하며 살아왔다고. 이지혁에게 연애는 가벼운 관계였다. 시작은 쉬워도 끝은 더 쉬워야 하는 것.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 그것이 이지혁이 선택해온 방식이었다. 지은호는 물러서지 않는다.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연애만 하자는 거라고, 다른 여자 만나지 말고 자신과만 사귀자는 거라고 말한다. 그 말에는 지은호가 쌓아온 시간과 감정이 전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지혁에게 그 말은 부담이었다. 지은호의 고백은 순수했지만 이지혁의 삶과는 방향이 다른 감정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지혁은 결국 말한다. 넌 나랑 안 어울려. 그 말은 조심스럽게 골라낸 말이었지만 지은호에게는 치명적인 선언이었다. 지은호는 그 말을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 그 문장은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안 어울린다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자신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이었다. 같은 시간 이지혁의 집안에서도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33년을 한 회사에 바친 사람이었고 그 시간은 가족에게 자부심이었다. 더구나 이상철은 정년과 동시에 동종업계에서 고문직 제안을 받는다. 퇴직과 재취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보기 드문 사례였다. 가족은 안도했고 이제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표가 바뀌고 고문직 제안은 아무 설명도 없이 취소된다. 대신 위로금이라는 이름의 돈이 제시된다. 이상철은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가족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괜찮다고 말하고 곧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지혁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불안을 혼자 삼키고 있다는 것을. 이지혁은 몰래 생활비를 보낸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선의는 이상철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상철은 폭발한다. 누가 가장이냐고, 왜 네가 나서냐고, 내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고 말한다. 그 순간 이지혁은 처음으로 깨닫는다. 자신이 아버지를 돕고 싶었던 마음조차 아버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이지혁은 집안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지은호는 다시 이지혁 앞에 선다. 이번에는 고백이 아니라 결혼 이야기였다.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한다. 나하고 결혼해요. 그 말은 이지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비혼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말해온 자신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지은호는 말한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얻는 게 있으면 하는 거라고 말한다. 그 말은 지은호의 감정과는 정반대처럼 들렸지만 실은 지은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론이었다. 이지혁은 그 말 앞에서 흔들린다. 가족의 불안, 아버지의 상처,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이 겹쳐진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출구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지혁은 결국 다른 선택을 한다. 지은호가 아닌 정포하와의 결혼을 선택한다. 하늘건설 집안의 딸 정포하와의 결혼은 조건이 분명한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이지혁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상견례는 빠르게 진행된다. 결혼 이후의 승진과 미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간다. 이지혁은 알면서도 그 흐름에 몸을 맡긴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한다. 그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의 말이 떠오른다. 넌 나랑 안 어울려. 지은호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 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건과 환경의 문제였다. 지은호는 자신이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은 지은호의 마음을 천천히 무너뜨린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결정들이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지은호의 고백은 끝이 아니라 균열의 시작이었고, 이지혁의 선택은 안정이 아니라 더 큰 붕괴의 전조였다. 화려해 보였던 날들은 이제 조용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혁의 결혼은 모두에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비가 빨랐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속도였다. 이지혁 자신조차 그 결정을 곱씹어 볼 틈이 없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밀려든 파도였고, 이지혁은 그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가고 있었다. 정포와는 차분했고 단정했다. 정포와는 이지혁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정포와의 집안은 하늘건설이었다. 정포와는 자신이 결혼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이지혁 또한 그 결혼이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오간 말들은 모두 계산된 문장이었다. 결혼 이후의 일정, 회사에서의 위치,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승진 이야기. 이지혁은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그 자리에 왜 있는지조차 흐릿해졌다. 그 사이 지은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 이지혁의 결혼 소식은 소문처럼 번졌고, 지은호는 그 소문의 중심에 이지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지은호는 담담하려 애쓴다. 이미 끝난 감정이라고, 이미 거절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지은호는 다시 떠올린다. 넌 나랑 안 어울려. 그 말이 이제야 정확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 말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감정의 깊이도 아니었다. 조건과 환경, 집안과 미래의 문제였다. 지은호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자신이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은 예정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객들은 모였고 양가 가족은 자리했다. 이지혁은 단정한 얼굴로 식장에 서 있었다. 그 얼굴은 차분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그날의 이지혁은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신부 정포와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한다. 연락은 닿지 않고 설명은 없다. 결국 결혼식은 중단된다. 신부가 도망갔다는 말이 돌고 예전 남자에게 갔다는 소문이 덧붙는다. 식장은 순식간에 소란으로 변한다. 축하의 박수는 수군거림으로 바뀌고 화려했던 날은 가장 참혹한 날이 된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분노도 슬픔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인다. 결혼도 출세도 그 결혼에 기대고 있던 가족의 안도감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이지혁은 말한다. 서로 필요해서 한 결혼이었다고. 사랑 때문은 아니었다고. 자신은 혼자면 버텨낼 수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앞에서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그 말은 해명이었지만 가족에게는 변명처럼 들린다. 이상철은 침묵한다. 김다정은 눈물을 삼킨다. 집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는다. 이지혁은 결국 집을 나간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하지 않은 채 가장 빠르게 출발하는 버스를 탄다. 그 선택은 도망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주는 벌이었다. 며칠 뒤 이지혁은 숙소에서 발견된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다. 몸은 버텨냈지만 정신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이지혁은 그제야 깨닫는다. 자신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지혁은 돌아온다. 서울로. 그리고 가장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지은호가 있는 카페였다. 이지혁은 말한다. 여기서 잠시 지내겠다고. 돈이 없다고. 잘 데가 없다고. 지은호는 분노한다. 서울에 집도 있고 모텔도 호텔도 넘쳐나는데 왜 하필 여기냐고 묻는다. 이지혁은 솔직하게 말한다. 살아야 해서 왔다고. 신세질 곳이 필요했다고. 그리고 가장 솔직한 이유를 덧붙인다. 여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그 말은 지은호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지은호는 묻는다. 왜 이렇게까지 치사하냐고. 왜 사람 마음을 다 짓밟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이 공간으로 돌아오느냐고. 이지혁은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 모든 길을 만들어 두었다. 정연수 선배에게 먼저 찾아가. 지은호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정리해 두었다. 결국 지은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카페는 동아리의 공간이었고 정연수의 결정은 쉽게 뒤집을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된다.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고 말하면서도 서로의 숨소리를 의식한다. 지은호는 밤샘 작업을 하며 이지혁의 존재를 느끼고 이지혁은 새벽마다 지은호의 불이 꺼졌는지 확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순간이 감정의 충돌이었다. 이지혁은 사업을 시작한다. 맘대로 집, 셀프 인테리어를 시도하는 사람과 코디네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 지은호는 그 계획을 듣고 고개를 젓는다. 인테리어를 얕보면 안 된다고 말한다. 현장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지혁은 반박하지 않는다. 대신 직접 현장으로 들어간다. 대표이면서도 인부로 일한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철거 현장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 선택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결정이었고 동시에 다시 일어서겠다는 선언이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진다. 비웃고 싶다가도 외면하고 싶다가도 눈이 계속 그쪽으로 향한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다. 지은호의 동생 지강호가 사채 문제에 휘말린다. 사채업자들은 카페까지 들이닥치고 지강호의 손목을 운운하며 협박한다. 지은호는 법을 믿는다며 맞선다. 하지만 현실은 법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느낀다. 자신이 지켜온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을. 그날 밤 지은호는 무너진다. 울지 않으려 애쓰지만 감정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이 밝혀진다. 쓰러진 할아버지를 둘러싼 소동 속에서 가족이라 믿어왔던 관계마저 흔들린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느낀다. 자신이 발 딛고 있던 모든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지혁은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본다.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가가면 더 상처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지혁은 더 일에 매달린다. 몸을 혹사시키고 하루를 열흘처럼 쓴다. 다시 돌아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그 노력이 과연 용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두 사람 모두 아직 알지 못한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먼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못한 마음이 서로를 스치며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다. 이지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다. 지은호 앞에서 어떤 설명도 어떤 사과도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오갔고 그 말들은 하나같이 상처가 되어 남아 있었다. 이지혁은 이제 말 대신 행동으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티는 것, 그것이 이지혁이 선택한 유일한 방식이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지은호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그 무심함은 매 순간 깨졌다. 지은호는 자신이 아직도 이지혁의 숨소리와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가장 화가 나는 이유였다. 지은호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은 정리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공과 사를 구분하자고 약속한다. 업무에서는 철저하게 선을 지키고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그 약속은 시작부터 균열을 안고 있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 많은 과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맘대로 집의 첫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지혁은 대표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현장 인부로 들어간다. 철거 첫날부터 이지혁은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난다. 지은호는 코디네이터로서 현장을 관리한다. 지은호는 냉정하게 지시하고 감정을 배제하려 애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치는 순간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짧게 엇갈리고 그 짧은 순간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간다. 이지혁은 점점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다. 체력도 경험도 부족하다. 하지만 이지혁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실패하면 이지혁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에게 돌아갈 명분도 자신을 증명할 기회도 사라진다.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을 보며 혼란스러워진다. 비웃고 싶다가도 외면하고 싶다가도 결국 지은호는 전문가로서의 시선을 유지한다. 지은호는 지적한다. 이 공정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 일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은호는 감정을 억누른 채 정확한 말만 던진다. 그 말들이 이지혁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지은호는 인정하지 않으려 애쓴다. 그 사이 박성재의 존재가 다시 부각된다. 박성재는 지은호와 이지혁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지혁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박성재는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사업을 하느냐고, 왜 지금 와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느냐고. 이지혁은 말한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기 위해서라고. 그 말은 박성재에게는 고집처럼 들리고 지은호에게는 뒤늦은 진심처럼 들린다. 박성재는 결국 선을 넘는다. 지은호에게 말한다. 이지혁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결혼이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계산된 것이었는지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박성재는 말한다. 그런 사람을 아직도 믿을 수 있느냐고. 그 말은 지은호의 감정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한다.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말은 단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문장이었다. 지은호는 자신을 돌아본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왜 아직도 이지혁의 선택에 반응하는지. 지은호는 깨닫는다. 자신은 이지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직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점점 긴장 상태로 흘러간다. 일정은 촉박해지고 예산은 빠듯해진다. 이지혁은 무리한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결국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사고는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 지은호는 그 순간 이지혁에게 달려간다. 그 행동은 본능이었다. 지은호는 그제야 인정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 왜 아직도 이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는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닌 이야기다. 지은호는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결혼을 선택했느냐고. 이지혁은 처음으로 숨기지 않는다. 이지혁은 말한다. 자유롭고 싶어서 비혼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고. 자신은 애초에 선택받을 자신이 없었다고.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다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선택 앞에서도 사랑보다는 안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고백은 변명이 아니었다. 자기 고백이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해는 한다. 이해와 용서는 다르다는 사실을. 지은호는 분명히 구분한다. 지은호는 말한다. 자신이 화가 난 이유는 버림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끝까지 솔직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화가 났다고. 지은호는 말한다.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말라고. 정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그게 자신을 더 아프게 했다고. 이지혁은 고개를 숙인다. 그 말 앞에서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지혁은 더 이상 지은호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 시간은 흘러간다.
맘대로 집은 조금씩 형태를 갖춘다. 첫 프로젝트는 간신히 마무리된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 성과는 작았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이지혁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철은 이미 알고 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상철은 말없이 기다린다. 이번에는 아들의 방식을 존중해보기로 한다. 지은호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다. 지은호는 더 이상 이지혁의 삶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는다.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서 있지만 서로를 붙잡지 않는다. 지은호는 말한다. 이제 정말 공과 사를 구분하자고.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관계. 그것이 가능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화려한 날들은 그렇게 끝난다. 모든 것이 해결된 채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누군가는 겨우 일어서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여 다시 화려해질지 아니면 더 담담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